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온열 질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날씨가 무척 덥긴 하죠. 며칠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 하루 10명 안팎이었던 온열 질환자 수는 장마가 끝나고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닷새 동안 3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30일 기준 13명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48명이 숨진 2018년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예, 앞선 저희 보도에서는 주말 사이에만 15명이 숨졌다고 했는데 공식 집계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질병청은 사망 원인이 이 온열 질환으로 확정된 경우만 집계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통계보다 적은데요. 그래도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네,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뉘는데 좀 다릅니다. 보통 더위 먹었다고 하면 일사병인데요.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서늘한 곳에서 30분 정도 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열사병은 그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까? 네, 이름은 비슷하지만 훨씬 위험한 상태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피부가 말라서 보통은 땀도 나지 않습니다. 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작과 경련, 과호흡이 오거나 의식을 잃습니다.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응급처치가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더위에 쓰러진 사람은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에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의식이 없다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때는 물이나 음료수를 먹이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대부분 본인이 119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이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갈증이 시작됐는데 내가 요것만 조금 더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의식 상태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불과 수분 이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까지 손상을 입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사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예, 보통은 연세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직원도 20대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동안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온 사업장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과로한 노동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발생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뜨거운 여름에 축구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예,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